자, 산업을고 고1 1학기 중간고사 해설을 좀 하려고 하는데 오늘 시험을 쳤는데 아마 난이도가 체감 난이도는 좀 많이 높았어요. 왜냐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요. 일단 쉬운 문제가 없어. 원래 산업을고는 1에서 한 9번 정도까지는 이 난이도가 하 또는 중하, 그러니까 교과서라든지 기본 문제들이 있죠. 충분히 이제 공부를 조금 덜 한 친구들도 풀 수 있는 문항들이 나왔거든. 근데 그런 문항이 없어요. 이번 시험은 알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계산이 빡빡빡빡 합니다. 그래서 계산이 하나라도 엉클어지면 이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계산이 엉키게 되면은 못 넘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체감 난이도는 엄청 높았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등급 컷은 생각보다 많이 낮을 것 같아. 생각보다 예측보다도 더 낮을 것 같거든. 물론 이걸 잘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잘 하겠죠. 이제 근데 1등급 컷이라는 것이 그 잘하는 한두 명 뭐 이런 게 영향을 덜 주니까 11%라서. 자, 그래서 체감 난이도는 상당히 높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상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못할 정도의 난이도는 아니야. 근데 그게 다 모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특이사항이라고 한다면 변별 문항들이 지금 뭐 객관식 이제 마지막쯤에 있는 14, 15, 뭐 16, 17, 12번은 따로 빼냈는데 이런 것들이 부교재 올림포스에서 나왔는데요. 근데 올림포스에서 많이 나오진 않았어.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서 훨씬 많이 나왔어. 고쟁이에서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그래서 좀 변별이 되거나 좀 낯설다고 느껴진 문항들은 전부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이걸 안 보면은 이건 굉장히 손해가 될 것 같아요. 맞죠? 근데 이게 다음 시험에도 그렇느냐라고 했을 때는 보장은 못 합니다. 알겠죠? 근데 시중 문제집 있잖아요. 거기에서 숫자를 좀 바꾸는 형태들, 그런 것들을 대비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뭐 유명한 문제집들 있죠. 센이라든지 고쟁이. 이거는 거의 뭐 필독이 되는 것 같아요. 당연히 풀어야 되고 필요하다면 뭐 일품,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블랙라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꼭 풀고요. 그리고 이 시험이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단순히 이거 한번 풀어봤다라고 해서 고득점이 나오진 않습니다. 알겠니? 풀어본 게 아니라 정확하게 뭐 해야 됩니까? 오답까지 정확하게 하시고 이해를 해야 다음에 시험에 나왔을 때 최대한 간결하게 풀 수 있도록, 알겠죠? 계산 연습까지 완벽하게 해야 돼. 숫자가 좀 틀어져 있더라도 완벽하게 이해한 상태여야지만 이게 고득점이 가능하지. 그냥 겉핥기식으로 풀어서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일단 여기 있는 문제들이 절대 쉽지 않은 문제들이야. 그냥 여기 문제집이 한번 출제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풀 수 있을 만한 문제가 된 거지. 알겠지? 그래서 조금 기말고사 대비는 이렇게 좀 준비를 하시고요. 알겠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어렵게 나오면은 그렇죠. 실력을 키워야 돼요. 실력도 키워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계산력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되겠니? 자, 이 선생님이 주요 문항들을 일단 좀 풀이를 해볼게. 자, 6번 문제인데 6번은 간단한데 선생님이 풀이를 하는 이유는요. 자, y를 곱하죠. 양변에. 그러면 y제곱. 그 다음 얘는 1이 되겠죠. 자, 얘는 y가 됐고 이항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일부러 낯설게 x를 안 쓰고 y를 쓴 것 같아. 자, 요걸 보고 우리가 y를 구해서 여기 대입해야 되잖아요. 그럼 y는 이렇게 해서 근의 공식을 쓸래요? 그렇죠. 그건 아니죠. 그렇게 하면 나오긴 하겠지만 복잡할 거고, 열제곱 같은 데서 딱 힌트를 보고, 그리고 이 방정식, 2차 방정식 워낙 유명한 방정식이라서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양변에 뭘 곱해야 됩니까? 네, y 플러스 1을 양변에 곱해주시는 거죠. 자, 좌변, 우변에 동일하게 얘를 곱하게 되면 우리가 자주 봤던 뭐예요? 네, 그 오메가죠, 오메가. 오메가가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좌변은 전개하게 되면 y세제곱 플러스 1은 0이 돼서 y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y의 6제곱이 1이 되는 거고 얘는 6칸 단위로 반복되는 그 친구죠. 네. 그래서 이 y 10제곱은 말이죠. y의 4제곱 같은 거죠. 여기 밑에 적을게. 10제곱은 y의 6제곱, y의 4제곱이라서 얘가 1이 되니까 y의 4제곱 같고 y의 4제곱은 y의 세제곱, y의 1제곱 이렇게 되는 건데 y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요.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y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y 더하기 1이 되고 분모 이거 보입니까? y제곱. 자, 얘는 y제곱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걸 이항하면 되겠죠? 이항하면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 돼서 마이너스 1이 되고 정답이 1번이다. 자, 이거는 간단한데 혹시 여기서 눈치를 못 채면 안 돼. 왜? 이거는 y가 정해진 거니까 근의 공식을 쓰면 구할 수는 있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걔거든. 근데 걔를 넣는 건 좀 그렇잖아. 그렇지? 워낙 유명한 그 오메가를 말하는 문제입니다. 자, 7번도 봅시다. 7번은 여기 식의 형태 자체가 뭘 이용하면 좀 편하게 돼 있습니까? 네, 이 두 숫자의 뭐 합과, 그렇죠?
곱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그치? 그래서 이것까지 눈치를 일단 빨리 채줘야 돼요. 그 다음 계산도 좀 길거든. 자, 여기 얘를 1, 2라고 할게요. 이 둘 한 번 더 해봅시다. 더하면 x와 y를 더한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묶어내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 뒤에 있는 게 소거돼서 4가 나올 거고요. 자, 이것만 가지고 뭘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 그래서 곱도 해봅시다. 자, 얘를 곱하게 되면은 전개해서 바로 적을게. 얘도 곱하면 xy. 자, 얘랑 얘랑 곱하면은 마이너스 2. 맞지? 얘랑 얘랑 곱해도 마이너스 2고, 이렇게 곱하면은 플러스 xy분의 4가 되겠죠? 자, 마이너스 2가 두 개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좌변이 얘가 되고, 우변은, 자, 뭐예요? 합차 공식에서 얘가, 그렇지, 1이 되겠죠? 자, 그럼 이 마이너스 4를 이항을 해서, 네, 5라고 적어주면 이렇게 됐는데, 자,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해야 돼. 뭐냐면, 자, 이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 있죠? 이 중에서 이 두 번째 식 있지? 얘가 방정식이 풀려요. 왜 풀리냐면은, 여기 보입니까? 얘가 반복이 되고 있거든. 얘를 잠깐 t라고 할까요? 맞니? 그러면 얘는 t 더하기 t분의 4가 5가 되는, 자, 이런 방정식이고, 여기 양변에 뭐 곱하면 돼요? 네, t를 곱해서 뭐 하면 됩니까? 2차 방정식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t가 뭐가 되는 거지? 네, 1 아니면 뭐가 돼요? 4가 됩니다. 자, t라는 것이 선생님이 지금 xy라고 했죠? xy는 1 또는 4인데 초기 조건에 의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1보다 크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xy는 4예요. 맞지? 자, 2번이 단독으로 이렇게 풀려요. 그 xy가 4라는 걸 여기 집어넣어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도 뭐 하게 되면, 통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xy분의 x 더하기 y가 되죠. 자, 그럼 여기 4라는 것을 여기 대입하자.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 넣어야 되겠지. xy. 되겠니? 자, 그럼 x 더하기 y. 마이너스 2배에, 자, 4를 넣으면은 4분의 1의 x 더하기 y는 4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약분이 되고, 이 2분의 1이니까 이제 앞에 있는 거랑 계산해서, 자, 2분의 1의 x 더하기 y는 네, 4가 되고, 2배 하면은 8이 되겠죠. 되겠니? 자, 결국에 둘은 더해서 8이 되고, 곱해서 4가 되는 두 수가 바로 xy예요. 자, 구하라는 게 x 따로 y 따로가 아니야. 세제곱의 합이죠. 그러면 당연히 곱셈공식 변형에 의해서 3배의 곱과 합을 곱한 것을 빼면 되겠지. 자, 지금 여기 합이 얼마라고요? 8이에요. 됐니? 그 다음 3배의 곱시 4. 그 다음 8. 되겠니? 자, 이거는 계산 뭐 자유롭게 해도 됩니다. 자, 4, 3, 10이라서 이걸 계산하시면 돼. 그러면 8 곱하기 64, 12, 52가 되겠죠? 그래서 네, 416이 답이 되죠. 자, 3번 416이 답이다. 자, 8번도 봅시다. 8번도 그렇게 접근은 어렵진 않아. 근데 제일 마지막에 해석에서 약간 해석할 여지가 있어요. 자, 일단 숫자를, 그렇지? 문자를 이렇게 치환을 하죠. 왜? 자, 지금 12가 지금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분자를 지금처럼 x 4제곱, 맞니?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8이라고 일단 쓰시고요. 이제 얘가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4차식 인수분해의 기본이 뭐예요? 인수정리. 맞죠? 그걸 제일 먼저 해서 안 되면 이제 다른 걸 생각하는 거잖아. 지금 같은 경우에는 1을 넣으면 아니구나. 2를 한번 넣어볼까요? 0이 되는지. 자, 16, 마이너스 4, 8, 32, 4, 3, 12. 2를 넣었으니까 20 플러스 8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44인데요. 자, 이거 계산하면, 그렇죠. 플러스 44가 되죠. 요렇게 더하면. 그래서 얘가 0이 되니까, 자, 이거,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선생님 한번 적어볼게요. 이 개수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8 되겠지? 자, 지금 2를 넣어서 0이 됐습니다. 그럼 1, 2, 마이너스 2 곱한 마이너스 4 더하면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4 더하면 마이너스 4고, 자, 마이너스 8이고, 역시 0이 되겠죠. 아니, 그 다음 여기 다시 또 인수분해를 또 되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맞지? 자, 여기 선생님이 찾아봤더니 이거 4를 넣으면 또 0이 돼요. 물론, 여기 또 마이너스 1을 넣어도 0이 되거든. 근데 일단 4로 할게요. 선생님 계산은. 자, 1, 4. 자, 여기 2. 그 다음 8. 더하면 1 곱하면 4. 여기 0이죠. 자, 여기 보입니까? 얘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니까 이 몫은 그냥 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으로 인수분해 되는 게 보인다 이거야. 그래서 얘는 지금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4, 그 다음 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여기 조립제법을 이용한 거 가지고 선생님이 적었습니다. 되겠니? 자, 문제는 이거예요. 자,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서 적었는데, x가 지금 10이란 말이야. 그럼 12를 넣으면 여기 10, 그 다음 여기 12 넣으면 8, 12 넣으면 13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n 루트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저 주어진 식은 이렇게 우리가 인수분해 할 수 있고, 자, 여기 다시 이건 2의 세제곱, 이거는 2 곱하기 5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소인수분해를 하면 2의 4제곱 곱하기 5 곱하기 13의 제곱 됐습니까? 얘가 되겠죠. 자, 근데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된대요. 자연수. 얘가 자연수가 된다는 것은 이 전체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죠? 네, 제곱수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선생님이 지워서 바로 적으면 이렇게 되겠지? 어떤 자연수의 제곱수가 돼야 됩니다. 되겠니? 자, 그럼 자, 이 n의 값에 따라서 얘가 짝수 거듭제곱만 남아야 돼요. 제곱수가 되려면. 맞지? 그리고 여기 있는 5는 뭐가 돼야 됩니까? 홀수 거듭제곱이라서 n이 값이 5가 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약분이 돼야 된단 말이죠. 이해되겠니? 그래서 n은 반드시 뭘 가져야 돼요? 5를 인수로 가져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2라는 인수가 이렇게 2개 가지고 있으면 약분하고 2개 남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아. 그리고 뭐도 괜찮아. 2의 4제곱도 괜찮아요. 맞습니까? 다 지워지니까. 그리고 1이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2가 아예 없어도 돼. 맞지? 그리고 13의 입장에서 보면은 13이 제곱이 다 들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5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13에도 되고, 얘는 13이 안 들어가서 그냥 1이어도 돼요. 그래서 5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13의 제곱 하나, 5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1 해서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몇 가지가 되는 거죠? 네, 6가지가 됩니다. 자, 얘는 나올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얘가 나올 수 있는 게 4잖아. 그러니까 4제곱, 제곱, 0제곱 해서 3개 나오고, 얘는 제곱이니까 나올 수 있는 경우가 2가지. 13의 제곱 1 이렇게 해서.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네, 6개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여기 있잖아요. 해석할 때 이게 제곱수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지수가 뭐가 돼야 되니까 지수가 짝수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올 수 있는 경우를 지금처럼 수용도를 그려서 하되 짝수가 오도록 해주면 되겠다. 다음 9번인데 9번은 이제 센 시스템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냥 그대로 숫자 조금 바꿔서 냈다. 자, 센 시스템인데 9번이라니. 그러니까 계산이 조금 많이 복잡한 시험이에요. 자, 일단 이거 접근 자체는 뭐예요? 수치 대입이 아니죠. 왜? 2차 이하의 다항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얘는 자,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본 학생들 알 겁니다. 자, A, B, C 이렇게 미정계수 3개 주시고요. 여기 뭐 대입을 하는 거죠. 대입을 해서 뭐 네, 개수 비교를 통해서 문자 3개 정도 처리하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 대입하면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제곱이고요. 자, 여기에 이제 대입을 합시다. x 제곱을 넣으면요, ax 4제곱, 그 다음 여기 x 제곱을 넣으면 bx의 제곱 플러스 c가 되고, 여기 50x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문자 3개짜리 2차식 얘기잖아. 이거 곱셈 기본 공식이에요. 이거 전개해야 된다, 알겠니? 자, 계산할 수 있는 거야, 이거. 우리가 곱셈 공식을 외운 게, 이거는 계산을 할 수 있는 범주도 아니다. 이걸 판단하는 거잖아. 이건 충분히 할 수 있는 계산 범주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거 제곱. 자, 일단 공식 적을게요. 그 다음 이거 제곱. 맞니? 그 다음 곱한 다음에 2배. 그러면 2ab x 세제곱. 이들 곱한 다음에 2배. 2bc x고요. 여기는 2ac x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를 내림차순을 정리하기 위해서 봤더니 a 제곱 x 4제곱. 그 다음에 3차는 얘밖에 없죠. 그 다음 2차가 얘죠. 맞니? 이렇게 2개가 있네요. b제곱 2ac의 x제곱. 그 다음 1차는 여기죠. 2bc x에다가 상수항이 c제곱입니다. 되겠니? 그래서 이게 좌변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우변 여기 있습니다. 우변은 뭐 여기서 바로 정리를 할까요? 이거 5배 해서 5. 맞지? 여기도 5 됐니? 자, 대신에 여기가 50x 제곱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네, 50 더하기 5b의 x제곱 이런 식으로 바뀌겠지. 자, 그래서 선생님 따로 적기 싫어서 그냥 이렇게 할게. 자, 요렇게 우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좌변 우변 비교했을 때 얘랑 같아야 되잖아. 맞니? 그래서 a제곱은 5a가 돼야 돼요. 자, 이거는 선생님 4차를 비교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런 개수 비교할 때 잘 알죠? 최고차와 최저차가 좀 간단하거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최저차인 상수항 보입니까? 자, 좌변에서 상수항은 c제곱이죠. 상수항이. 자, 우변에서 상수항이 뭡니까? 5c죠. 이 둘이 같아야 돼요. 됐니? 자, 마찬가지로 이제 몇 차도 3차도 비교해야 됩니다. 자, 좌변의 3차는 얼마죠?
네, 2ab고 우변의 3차는 뭐예요? 4차, 2차 상수항이니까 얘는 개수가 0이야. 되겠지? 나이스. 그 다음 4차 상수, 3차, 2차, 그 다음 1차 뭐 이런 식으로 가겠네요. 자, 2차 비교해 봅시다. 얘죠. b제곱 2ac가 되는 거고 걔가 50 플러스 5b. 그 다음 1차는 여기 2bc가 우변에 있는 1차 여기도 0이죠. 되겠니? 자, 일단 다 적었는데 괜찮아. 부담 갖지 마. 자, 이거 이항하면은 2차 방정식이죠. a-5가 0이라서 여기는 a가 0 또는 a가 5가 돼야 돼요.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항하면 c-5가 0이죠. 따라서 c가 0이거나 또는 c가 5가 돼야 됩니다. 자, 여기는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라는 거죠. 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도 보면 b가 0이거나 또는 c가 0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가 좀 복잡하긴 한데 이렇게 합시다. 자, 이제 경우를 따질 텐데요. 선생님이 먼저 둘 중에 하나 만족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a가 만약에 뭐라면 0이라고 쳐봅시다. 되겠지? a가 0이래. 그럼 아까 여기 건들지 않은 거 있죠? 여기에다가 a에다가 뭘 넣으세요? 0을 넣으세요. 여기 보입니까? 0을 넣으면 뭐가 됩니까? 네, b제곱은 50 플러스 5b가 되겠죠. 왜냐면 여기가 이제 0이 되니까. 그럼 얘를 이항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5b 마이너스 50은 0이죠. 오, 인수분해 되거든요. 마이너스 10 b 플러스 5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b가 뭐이거나 10이거나 또는 b가 마이너스 5가 나올 수가 있어요. 되겠지? 그러면 a가 0일 때 만약에 b가 10이면 c가 어떻게 되겠니 이거예요. 자, 여기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되거든요. 자, b가 10이면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얘는 이거 둘 중에 하나 만족해야 되는데 b가 지금 10이야. 그러니까 c가 반드시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니? 자, 그러면 다 조건 만족했는지 볼까요? 자, 이렇게 되면 A 또는 B가 0입니까? 네, A가 0이니까 괜찮아. C가 0 또는 5입니까? 네, C가 0이니까 괜찮죠. 그래서 이 5개의 조건을 다 만족했어요. 요거는 여기서 빼서 한 거니까 되겠니? 자, 다음 B가 만약에 마이너스 5면 어떻게 될까요? 자, A가 0인 상태에서 B가 마이너스 5야. 그럼 B가 마이너스 5니까 마찬가지로 뭐예요? C가 또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겠죠. 맞지? 왜냐면 이걸 만족하기 위해서 B가 0이 아니니까 지금 마이너스 5면은 C가 반드시 0이 돼야 돼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나머지 것들도 다 만족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A가 0이라서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항식 지금 두 개가 나옵니다. 자, 여기 A, B, C 쌍이 있잖아요. 순서 쌍의 개수가 곧 다항식의 개수죠. 자, 두 번째. A가 만약에 5라고 해봅시다. 아, 여기 0 또는 5였잖아요. 자, 5라고 하면 이제는 뭘 할 거냐? 자, 여기가 5면은, 자, 여기 보니까 A가 0이거나 B가 0인데 A가 5라면 A가 0이 아니잖아. 맞지? 그러니까 B가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돼요. 반드시. 맞습니까? B가 0이 되면, 자, B가 0이 되면 요 밑에 있는 2차 개수 있죠? 여기다가 0을 넣는 거야. 여기다가. 그러면 이 AC가 뭐가 되는 거죠? 네, 50이 되겠죠. 근데 A가 이미 5라고요. 맞지? 그래서 C가 얼마가 되는 거죠? 네, 5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조건에 다 부합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거 만족했고, 자, C가 5가 되니까 이거 만족했죠? 그 다음, B가 0이니까 괜찮고요. 네, C가 0이거나 B가 0인데 B가 0이니까 괜찮아요. 네. 그래서 A, B, C 순서쌍이 또 하나 나왔네. 자, 여기 하나, 두 쌍, 여기 한 쌍에서 총 몇 쌍? 네, 세 쌍이 나옵니다. 자, 다음 문제인데요. 10번도 그 오메가 있잖아요. 세제곱에서 1 또는 6제곱에서 1 되는 규칙을 가지는 그 숫자가 또 나왔네요. 자, 얘 한 근을 G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 보자마자 양변을 뭐 하고 싶죠? 네, X 플러스 1을 곱하고 싶죠. 자, 얘의 부호를 반대로 한 거 있죠? 얘의 부호를 반대로 한 거. 걔를 곱해주시면 돼요. 그럼 얘가 X 세제곱 플러스 1은 0이 되고요. 정변은 0이고. X 세제곱이 뭐가 되는? 마이너스 1이 되고, 6제곱 하면 1이 되는. 걔네요. 6번도 그렇고, 너희 학교. 지금 10번도 그렇고, 6제곱에서 1이 되는 애가 지금 나왔습니다. 됐니? 자, 그 한 근을 G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요 근을 그러니까 G라고 해서 대입해도 되니까 G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 G의 6제곱이 1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얘는 근이기 때문에 G제곱 마이너스 G 플러스 1은 0입니다. 왜 이걸 적었느냐? 자, 이걸 나열해야 되잖아. 자연수 정수 문제는. 근데 선생님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하려고요. 이 n 있죠? 묶어내려고요. 1 플러스 G 제곱의 n제곱. 맞니? 그러면 얘를 먼저 계산할까요? 자, 그럼 얘를 선생님이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 보입니까? 1-G 있죠?
여기가 지금 1-g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항하게 되면 마이너스 g입니다. 이거 자체가. 그래서 마이너스 g 제곱이 1-g거든. 그래서 걔의 제곱에다가 g를 곱하고 n제곱 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g의 4제곱. 자, 플러스가 되고. 그러니까 g의 5제곱이 되죠. g의 5제곱에 네, n제곱이 되는 거죠. 자, g의 5제곱은 다시 쓰면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에 마이너스 g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럼 이 마이너스는 이거 부호 때문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거 이해되겠니?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할 거야. 그러면 자, 1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마이너스, 부호는 마이너스 g제곱이고 1을 넣으면요 g 4제곱, 3을 넣으면 g의 6제곱, 4를 넣으면 g의 8제곱인데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다시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제곱 이렇게 갈 수 있지만 g 자체가 일단 뭐라고? 6제곱 하면 1이거든. 그래서 일단 6제곱까지, 즉 여기까지 이제 규칙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게 안 된다면 걔의 배수이 뭐 이제 12제곱까지 가는 거죠. 자, 지금 같은 경우에 g의 6제곱이 뭐라고? 네, 1이거든. 근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 때문에 얘는 뭐가 되는 거죠? 네, 마이너스 1이 돼요. 자, 얘는 뭐예요? 6제곱 1이고 걔를 제곱하니까 1이 되는 거지. 자, 얘는 양수가 됩니다. 되겠니? 나머지 애들은 뭐예요? 양의 실수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g 제곱 자체는 이거 자체는 허수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얘기할 수 있단 말이지. 이거 자체가 g가 뭐라고?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얘에다가 뭐 하더라도 그쵸? 마이너스 붙이고 1을 더하더라도 즉 g 제곱이 얘잖아요. g 마이너스 1인데 여기에다가 1을 빼더라도 뭐예요? 얘는 허수야. g 제곱도 허수야. 이게 i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양의 실수가 될 수 없어요. 자, 얘는 당연히 g의 1제곱이 되잖아요. 마이너스. 왜냐면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니까 g 1제곱 얘도 당연히 뭐예요? i를 포함하는 허수기 때문에 뭐가 될 수 없다고 양의 실수가 될 수 없어요. 자, 얘는 지금 음수라서 안 되는 거고. 자, 8제곱은 g 제곱이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안 돼요. 자, 이거는 마이너스 g의 4제곱이죠. 6제곱 하면 일단 같아지고. 자, 여기서 다시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g가 되겠죠, 얘는. 되겠니? 그러니까 얘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사실 여기 보면은, 여기, 3개 보입니까? 하나, 둘, 셋. 이 셋의 부호가 반대인 게 나와요, 이렇게. 되겠니? 그래서 얘가 허수가 양의 실수가 아니었으니까, 부호 반대해도 어차피 양의 실수 안 돼요, 이 둘 다. 그래서 여기서 유일하게 되는 건 뭐죠? 6밖에 안 돼요. 맞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6칸 단위로 이제 반복이 되겠죠. 네, 이게 1이 나왔으니까 되겠니?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200 이하잖아요. 200은 6으로 나누면은 6, 3, 18, 그렇죠? 6, 3, 18. 그러니까 얘가 33묶음 있고요. 그 다음에 2개가 남거든요. 맞지? 2개는 여기 앞에서 하나, 둘 얘가 나올 거야. 근데 양의 실수는 여기 6번째 있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건 없어요. 맞지? 그래서 33개가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되겠다. 자, 11번 봅시다. 11번은 요게 이용해라고 했는데 좀 당황스럽죠? 근데, 선생님 생각에는 그냥 이용 안 하고 답을 해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제곱했잖아. 그러면 이걸, 일단은 표현을 이렇게 바꿀게요. 제곱이라는 것이 같은 것이 곱해져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니? 자, 그리고 이 전개식에서 필요한 것만 한번 봅시다, 이거예요. 이 전개하면 항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 항이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오고, 맞죠? 근데 내가 관심 있는 게 지금 뭐예요? 4제곱이잖아. 자, 4제곱은 어떻게 나옵니까? 얘랑은 만나서 나올 수가 없어. 5제곱보다 크니까. 4제곱은 어떻게 나옵니까? 얘랑 1차랑 만나서. 맞지? 그 다음, 세제곱이랑 뭐랑 여기 있는 1차랑 뒤에 있는 1차. 맞지? 얘랑 만나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이렇게 맞죠? 이렇게 자, 얘랑 만나서 아까 하나 나왔고요. 되겠니? 그 다음 다시 얘랑 세제곱이랑 제곱이랑 제곱 1제곱이랑 세제곱 그 다음 1이랑 4제곱 이렇게 나오지 않겠니?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항이 몇 개 있어요? 5개 있잖아요. 그래서 요 놈의 개수가 뭐라고요? 5x의 4제곱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 있는 여기 x 6제곱이네. x 6제곱은 어떻게 해서 나오겠니? 자, x 5제곱하고 누구? x의 1제곱하고 만나서 나오겠죠. 이렇게. 그 다음 4제곱하고 제곱하고 이런 식으로. 되겠니? 그래서 5제곱, 1제곱, 4제곱, 제곱. 되겠죠? 그 다음 세제곱,
제곱, 4제곱, 1제곱, 5제곱. 되겠지? 그 다음, 조심해야 될 게, 1 곱하기 x 6제곱 없다. 알겠지? 얘랑은 최고가 5제곱이라서 이거 안 됩니다. 알겠니? 그래서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뭐예요? 자, 얘의 개수 5. 얘의 개수 뭐예요? 5. 해서 10이 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이거 왜 줬죠? 라고 물어보면, 자, x를 잠깐 뭐 10이라고 할래? 그럼 여기 보입니까? 그러면 얘를 x 더하기 1로 적을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이 11을. 맞지? 11은 지금 10 더하기 1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얘도 x 더하기 1. 되겠지? 그럼 이거를 제곱한 것과 같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10이니까 10의 제곱 10 곱하기 2 더하기 1이 돼서 100의 자릿수가 뭐다? 지금 1. 맞지? 10의 자릿수 2, 1의 자릿수 1 이렇게 해서 1, 2, 1이 된다. 121이 실제로. 되겠니? 121이 된다. 자, 이거는 뭐예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이걸 전개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1, 2, 3, 2, 1. 즉 12321인데 그 이유는 x 4제곱, 그 다음에 2x 세제곱, 3x 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이라는 이런 규칙이 있다. 이거 전개하면 실제로.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있잖아. 전개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요 규칙에 따르면은 제일 앞에 붙어 있는 x의 10제곱은 뭐가 된다고요? 개수가 1이라고, 1. 자, 여기 1, 2, 3, 2, 1이고, 1, 2, 3, 2, 1. 맞니? 그러니까 얘를 전개하게 되면 제일 앞에는 1이고요. 그 다음 x의 9제곱은 뭐다? 2가 된다고. 맞니? 그러니까 x의 8제곱은 3, x의 7제곱은 4. 그 다음에 x의 6제곱은 5. 그 다음에 x의 7제곱은 6. 이렇게 되나? 아니야. 자, 조심해야죠. 자, 여기 보다시피 항이 총 몇 개 있습니까? 예, 5개 있게 되면 가운데 있는 애가 제일 크다고요. 맞습니까? 자, 여기도 3개 있으니까 가운데 있는 애가 제일 크잖아요. 자, 이거는 항이 총 몇 개 있게 됩니까? 즉 1까지 가게 되면 11개가 있거든요. 11개. 왜냐면 x 1제곱부터 해서 여기까지 10개고 이거 하나 추가해서. 그러면 11개니까 가운데 있는 애가 6번째가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맞니? 그러니까 얘가 이제 6이고요. 얘가 6이고. 이거 맞네. 선생님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x의 8제곱 되면은 얘가 뭐가 된다고요? 7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커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이제 얘가 이제 중앙값 센터가 되는 거죠. 센터가 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또 줄어들어야 된다고 올라가다가 맞니? 그래서 1, 3, 4, 5, 6 이제 여기는 다시 5가 돼야 되는 거. 5, 그 다음 4, 3, 2, 1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6제곱의 개수와 몇 제곱의 개수? 4제곱의 개수. 자, 여기 선생님이 조금 말을 하다가 잘못했는데 8, 7, 6 여기 5, 4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3 맞니? 자, 그래서 여기 있는 4제곱 개수가 뭐가 된다고? 둘 다? 네, 5가 된다고. 그래서 이 규칙을 써서 대답을 하면 이렇게 된다. 근데 뭐 그냥 이렇게 나열해서 답해도 된다. 알겠지? 자, 12번을 봅시다. 12번은 지금 문제에 있는 거를 선생님 말로 설명할게. AP와 BQ, CR 그리고 DS라는 길이가 다 같대요. 근데 이 길이가 뭔지 몰라. 알겠지?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내부에 생기는 이 평행사변형 있죠? 얘가 넓이가 언제 제일 크니?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그럼 이 길이가 뭔지 모르잖아.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얘를 뭐라고 두는 거예요? 네, x라고 이렇게 미수를 설정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이제 7-x가 될 거고요. 맞니? 그럼 여기가 이제 또 x가 되고 여기도 x가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여기는 뭐가 돼요? 9-x가 되겠죠. 자, 이러고 보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노란색 넓이를 직접 구하기는 힘들고 어떻게 하면 되겠어? 전체 사각형 넓이 있지. 거기에서 뭘 하면 되겠어요? 이 삼각형들을 뭐 하면 되겠어요? 네, 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정사각형이 아니니까 여기랑은 뭐예요? 합동이 되죠. 7-x. 맞니? 이 둘은 합동이에요. 그리고 어디도 합동이냐면 얘랑 얘랑도 합동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일단 자, 큰 사각형 얼마죠? 네, 7, 9, 63 되겠지? 거기서 뺍시다. 알겠죠? 뭐를? 자, 빨간색. 자, 얘랑 얘 둘을 더하게 되면 그냥 사각형 넓이 구하면 되는 거죠. 되겠니? 그래서 x에 7-x 한번 빼고요. 그 다음 다시 이 둘을 더하게 되면 또 이 사각형 넓이 구하면 되죠. 그래서 x에 5-x 되겠죠. 자, 이 둘을 더한 것을 여기에다가 빼주시면 돼요. 그럼 뭐 2차 함수가 됐으니까 뭐 쉬워요. 자, -x제곱 -x제곱이니까 -2x제곱이고
이거 7, 9, 16x네. 자,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결국에 이 넓이 s는 2x제곱. 자,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16x 플러스 63이고요. 자, 얘의 최대는 당연히 어디서 나옵니까? 네, 꼭지점에서 나오겠죠, 최소는. 자, 꼭지점은 어디서 나옵니까? 마이너스 2배의 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b, 맞습니까? 꼭지점 x좌표 나오는 공식이죠. 자, 그래서 x가 4일 때, 아니, 최소값. 자, 대입합니다, 4를. 자, 4 넣으면은 2 곱하기 4, 4, 16, 마이너스 4를 넣으면은요, 64 되겠지? 플러스 63. 해서 뭐가 되냐면 32 빼기 1 해서 31이 되겠네. 자, 다음 13번도 봅시다. 13번도 굉장히 좀 전형적이고 참고 서류에 많이 있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식을 세워야 되죠. 식을 세워야 되는데, 자, 이 도형을 보고 뭐가 생각이 납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네, 닮음이 생각이 나야 돼. 그래서 닮음을 딱 하나 사용한다. 이 정도 느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일단 넓이가 5분의 16이래요. 그런데 밑변이 뭔지 모르고 얘가 높이잖아. 이게 수선의 발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를 2배한 5분의 12 맞습니까? 이게 AB의 길이입니다. 얘 곱하기 2분의 1 하면 얘가 나오죠.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X를 포함한 식을 세울 텐데 어떻게 식을 세울까? 네, 여기 혹시 이거 기억납니까? 이렇게 생긴 이 CH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랑 같죠? 맞니? 그래서 AH 곱하기 BH. 닮은 바로 쓸게요. 그냥 공식. 그래서 얘가 1이고요. 자, 이거 1의 제곱. 자, 여기서까지 길이는 5분의 10이라는 길이에서 뭐를 x를 빼야 되겠죠. 여기서까지 해서 얘를. 그래서 5분의 12 빼기 x고요. 자, BH는 그냥 x잖아요.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x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 나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x는 실제로 변수가 아니라 이 방정식이 해기 때문에 2차 방정식 풀면 풀립니다. 이거를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5배를 먼저 하고 5배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5x 제곱을 저쪽으로 넘길게요. 그리고 이거는 마이너스 12x 플러스 5가 0이지.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 뭐야?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이렇게 하게 되면 숫자가 굉장히 거칠어요. 맞지? 루트를 포함하고. 그럼 여기에 대입하기 어때? 조금 힘들거든. x는 그렇죠. 구해낼 수 있는 숫자인데 얘가 무리수가 루트가 포함돼서 힘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쓰는 아이디어가 뭐야? 그치? 이 전체를 그냥 이용하는 거죠. 얘를. 그래서 어떻게 한다? 구하고자 하는 이거를 얘로 뭐 해버립니까? 나누어 버리는 거죠. 되겠니? 자, 지금 같은 경우에 여기 직접 나눠서 하시면 됩니다. 자, 몫은 여기 x 하면 5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플러스 5x고요. 자, 빼면은 이거는 5x 제곱 빼면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이 되겠네요. 자, 여기다가 1을 넣으면 5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5죠. 자, 빼면은 10x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자, 5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5로 나누면 몫이 x 플러스 1이고요. 나머지가 뭐다? 10x 플러스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걸로 바꿔서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겠죠? 항등식이니까. 근데 얘가 얼마라고 지금? 0이에요. 맞지?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 있죠? 얘가 답인 거야, 답. 그래서 답은 뭐다? 10x 플러스 3이에요. 그러면 x를 대답해야 되겠죠? x는 이거 한번 써주긴 해야 되네, 그런 공식. 자, 2a분의, 절반 공식 쓸까요? 자, 마이너스 6으로 해서 그냥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되겠니? 그래서 5분의 6 뿔마 루트 11인데 x가 1보다 작다는 조건이 있었거든요. 맞니? 그래서 여기 보고 마이너스를 선택해야 됩니다. 플러스는 넣으면 1보다 커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10에다가 5분의 6 마이너스 루트 11 더하기 3이 되겠다. 자, 정답은 이거 계산하면 2, 12, 15. 그 다음 마이너스 2루트 11이 되겠죠. 네, 3번이 되겠다. 자, 14번은 올림포스에 있던 문제인데 그렇게까지 많이 어렵진 않아. 그렇지?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 풀어볼게요. 근데 올림포스에만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집에도 많아. 이 정도 수준은. 자, fx와 y 꼴 4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대요. 자, 그러면 y 꼴 4라는 애랑 맞지? 최고차의 수가 양수인 2차함수 fx가 있는데 자, 마이너스 4를 넣으면 4가 나온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도 2를 넣으면 4가 나온다는 거죠. 왜? 교점 x좌표가 마이너스 4, 2를 가르쳐줬으니까.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F-4는 4가 됩니다. F2는 4가 됩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얘를 뭐 할까? 이항합시다. 이항. 맞지? 그래서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일명 그 유명한 차이 함수가 되는 거죠. 왜냐면 fx가 아니라 fx 빼기 4라는 함수 있죠. 맞지? 이 함수를 내가 gx라 한다면 자, 우리는 인수 정리가 언제 쓰는 거예요?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g에다가 뭘 넣으면은, 그치? 마이너스 4를 넣으면 f-4 마이너스 4인데 걔는 뭐가 된다고요? 네, 0이 된다고요. 자, 이거 그대로 적은 거야. 그래서 g라는 함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4를 넣으면 0이 나와요. 또 똑같은 방법으로 g라는 함수 입장에서 2를 넣으면 그때 뭐가 되죠? 얘도 0이 되겠죠. 맞니? 왜냐면 f2 빼기 4니까. 따라서 gx라는 함수의 식을 세우면 어떻게 되는 거지? gx라는 n은, 자, 얘가 2차식이잖아요. 4를 뺀다고 하더라도 2차식인 건 변함이 없거든. 근데 걔가 x 플러스 4라는 인수가 있어야 돼요. 왜? 마이너스 4를 넣어서 0이 돼. 자, x 마이너스 2라는 인수가 있어야 돼. 그리고 최고차는 몰라요. 되겠지? 그래서 fx의 식을 완성을 했다. 자, 그러면 나는 진짜 fx만 원하기 때문에 gx는 잠깐 사라져. 이거 뭐 하게 되면. 그쵸? 이항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fx의 식이 나왔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나 조건을 봅시다. 자, 나를 봤을 때는 이제 뭘 보는 거예요? 네, 대칭성을 보는 거죠. 자, 얘는 이미 여기 마이너스 4고 여기가 2잖아. 그러면 이 둘의 대칭성에 의해서 꼭지점이 어디서 나옵니까? 네, 이 둘의 중점. 둘을 더하고 2로 나누면 되겠지. 둘을 더하고 2로 나누면 1, 마이너스 1. 맞지? 여기서 3칸이잖아요. 자, 여기가 꼭지점이에요. 그럼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3은 왼쪽으로 몇 칸 간 거지? 2칸 간 거죠. 2칸. 맞지? 그리고 0은 어때? 1칸 간 거잖아요. 맞니? 그러니까 여기서 한 칸, 얘는 2칸 간 거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당연히 최대값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림상. 자, 넣어보지 않더라도 어때요? 마이너스 3에서 나오겠다 이거죠. 왜? 원점에서, 꼭점에서 멀리 떨어졌으니까. 되겠지? 그래서 이 최대값은 바로 뭐다? 네, f-3이 됩니다. 방금 구한 이 fx 있죠? 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어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3을 넣으면 얘는 1이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3을 넣으면 마이너스 5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5k 플러스 4가 되는 거고. 자, 얘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15고 k는 뭐가 되겠죠? 3이 되겠죠. 되겠니? 자,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이 F6인데 여기 6 넣으면 자, k가 3이고 6 넣으면 10 6 넣으면 여기가 4 플러스 4가 되겠네요. 그래서 124가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됩니다. 자, 15번도 한번 봅시다. 15번은 세네. 또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준은 이제 평이한데 여기서 조금 주목해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 봐봐. 이 그래프 그리는 거 전혀 어렵진 않거든요. 왜냐면 자, 이거 y 꼴 2x 플러스 1이라고 하면 y 절편이 그렇죠. 1이고 자,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을 그리면 되고 y 꼴 x 제곱 뭐 이렇게 그리면 되니까. 자, 근데 교점이 지금 a, b 두 개 있다 이거야. 걔를 a라고 b라고 이름 붙이면 원점과 이렇게 연결하면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 자, 여기서 문제가 이거죠. 넓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2학기 때 좌표평면을 배우지만 아직 1학기 때에서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넓이는 밑변과 높이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축에 평행하게 잡아야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삼각형이 밑변을 x축과 평행하게 높이는 y축과 평행하게 이렇게 잡아야 되지. 비스듬한 이런 얘를 밑변으로 잡고 얘를 높이를 잡는다고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수선의 발을 내려야 되고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공표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거는 2학기 내용이니까 1학기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축에 평행하게 밑변을 잡자. 그럼 얘도 아닌데요? 얘도 안 된, 얘도 안 된. 그렇지. 그래서 잘라야 돼, 이거. 되겠니? 얘를 밑변으로 하자, 이거죠. 이거 1이잖아, 1.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교점 알파, 얘를 베타라고 한다면 자, 여기서까지 높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예요? 네, 알파인데 이거는 음수잖아. 명백하게 음수야. 그래서 여기서까지 길이는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고. 자, 여기 보입니까? 자, 요 길이는 바로 이놈의 x좌표인 베타가 되겠죠. 되겠니? 자, 선생님 지금 알파 베타라고 바로 이름 적었는데 사실 얘는 뭐냐면 이 둘이 마다 같다라고 놓은 이 방정식의 실근이죠. 자, 이항하게 되면 이렇게 될 거고. 자, 얘가 보다시피 근의 공식을 써야 돼. 왜?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두 분을 알파, 베타라 잠깐 이름 붙인 거예요.
근해 공식 써서 이렇게 때려 넣는 것보다는 왜냐? 봐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삼각형 넓이는요.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밑변 1, 높이 뭐죠? 네, 마이너스 알파입니다. 자, 마이너스 꼭 신경 쓰세요, 이거. 왜냐면 이 길이는 이 좌표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아줘야 돼. 자, 그 다음 다시 여기. 이 넓이는 어떻게 되겠니? 이 넓이는 밑변이 1이고 높이가 베타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베타 되겠죠? 이 둘을 더하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 S가 되겠지. 자, 그러면 2분의 1로 묶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네, 베타 빼기 알파가 되죠. 나왔다 이거야, 뭐. 자, 이 두근을 잠깐 복잡해서 알파, 베타 이름 붙였더니 두근의 합도 아니고 차도 아니고 곱도 아니고 차를 구하래. 맨날 했던 거죠. 여기서 근각의 관계에서 합, 곱을 알게 되니까 차도 구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일단 선생님 이렇게 할게요. 구하라는 게 S라고 했을 때 얘가 S인데 지금 10S 제곱이라 했으니까 S 제곱을 하면 4분의 1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되는 거고 10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되겠니? 자,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바로 갖다 쓰면 어떻게 됩니까? 합의 제곱에서 4배의 곱수를 해주시면 돼요. 맞니? 자, 이건 2분의 5고요. 자, 여기 바로 갈게. 합은, 두분의 합은 여기 있죠. 마이너스 A분의 B 해서 2의 제곱. 맞지? 자, 마이너스 4배 곱수는 얼마입니까? A분의 C 해서 마이너스 1이 되겠네. 자, 그래서 얘는 8이네요, 8. 그러니까 2랑 해서 정답이 20이 됩니다. 자, 16번도 고쟁이에 있는 문제랑 똑같습니다. 알겠죠? 숫자만 뭐 바꿨고요. 처음 보면은 이건 너무 어려운 문제 알겠지? 근데 이제 풀어본 학생들은 좀 손쉽게 갈 수 있어요. 일단 두 접선이라고 했고, 자, 그림을 이거는 정확하게 그린 게 별로 의미가 없거든? 그래서 선생님 대충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 이차함수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 공통으로 접하는 접선이 몇 개 있다고? 네, 2개 있다고요. 뭐 잘은 모르겠지만 뭐 선생님 그림을 대략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된다 이거지. 그러면 이 접선을 선생님이 즉 직선을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하자 되겠지? 그러면 접한다고 했으니까 얘가 얘한테도 접해야 되고 얘한테도 접해야 되잖아. 그럼 접하면 판별식이 0이다 라는 것을 이것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돼. 그래서 일단은 해야 되는 계산이 명확합니다. 뭐라고 하고 일단은 미지수를 이렇게 두시고 이제는 판별식을 쓰겠습니다. 자, 얘를 둘은 같다 이렇게 맞니? 자, 이 항에서 이놈의 판별식이 0이다. 그 다음 gx도 mx 플러스 n이다. 맞지? 얘랑 같다. 판별식은 0이다. 자, 이거를 정리해서 선생님이 이 항에서 그냥 계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걔의 판별식을 그냥 적어볼게. 자, 그럼 선생님이 여기 얘를 이 항에서 식을 한번 적어볼게. 얘가 fx니까 맞지? 자, 이 항에서 한번 적어볼게. 이거 전개하면서 x제곱 맞니? 플러스 4x 그 다음 마이너스 mx 자, 이거 0에서 왔으니까 그 다음 플러스 k 그 다음 마이너스 여기 4가 먼저 있고 플러스 k 마이너스 n은 0 되겠죠? 자, 얘 판별식이 0이 나왔을 거고요. 그 다음 밑에 것도 할게. 얘를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x 제곱 그 다음 플러스 12가 되는데 넘으면 마이너스 mx 상수항이 마이너스 36이죠? 근데 여기 넘어오면 마이너스 n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판별식 D2가 0이다 되겠지. 자, 그러면 얘 판별식 적어볼게요. 첫 번째 거 4-m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4ac 4 플러스 k 마이너스 n은 0이다. 맞죠? 자, 16 마이너스 8m 플러스 m제곱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4n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계산을 하게 되면 요것만 일단 지워서 선생님 적어 놓을게요. 이 상태로 두시고 그 다음 얘도 판별식 쓸게. 자, 12-m의 제곱 마이너스 4ac 자,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n 되겠죠. 얘가 0이 되는 거죠. 되겠니? 자, 그러면 이거 144 마이너스 24m 플러스 m제곱 맞지? 플러스 근데 이게 144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44 이거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4n은 0이겠죠. 자, 이거 마이너스 144 플러스 144 이렇게 해서 없어지네. 되겠니? 자, 그러면 이 식이 두 개 있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이 두 식을 변변을 더 할게요. 변변을 더 할게. 선생님 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선생님 일단 더 할게. 왜 그러냐면 m제곱에서 2m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1차계에서는 마이너스 32m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4k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8n은 0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 선생님 봤더니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게, 여기 마이너스 4랑 플러스랑 만나면 이거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거 변변을 더하게 되면은 얘가 8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가, 그쵸? 없어지겠죠? 이렇게 되겠지. 자, 이렇게 변변을 더한 이유는 n이라는 문자가 일단 소거되니까 이렇게 했고요. 자, 여기서, 자, 이 직선이 두 개라고 했잖아. 이 접선이. 그러면 여기서 기울기가 몇 개가 돼야 되는 거지? 네, 두 개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평행하면서 이게 접할 수는 없거든, 두 개가. 평행하면서 얘가 공통접선을 이렇게 하나 가진다고 한다면 이게 하나가 그냥 끝이야. 맞지? 기울기를 만약에 똑같이 가지면서 얘 둘에 또 공통으로 접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얘를 m에 관한 몇 차식으로 보는 거죠? m은 2차식으로 보는 거야. 맞니? 그랬을 때 그 기울기가 지금 몇 개다? 접선이 두 개니까 m이 두 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자, 얘도 반드시 m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얘의 판별식도 뭐 해야 됩니까? 0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4분의 D를 쓸게. 자, 절반하면 16의 제곱. 마이너스 AC 해서 플러스 8K가 되겠죠? 얘가 0보다는 커야 돼요. 따라서 K는 자, 8분의 16의 제곱. 16의 제곱은 2의 8제곱이고 얘는 2의 세제곱이죠. 따라서 얘는 2의 5제곱 32 되겠니? 32보단 커야 됐다. 자, 그리고 이 양을 했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붙였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봤더니 구하고자 하는 게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잖아, 곱. 맞니? 자, 여기서 나오는 기울기가 바로 뭐라고? M1, M2라고 했을 때 이 두 근을, 맞지? 그 두 근이 바로 하나하나가 기울기인데 그 둘의 곱을 원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뭐 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죠? 근의 공식 쓸 필요는 없고 근각의 수관계에서 두 근의 곱수 뭐가 됩니까? 그렇지? A분의 C 해서 뭐가 되냐? 마이너스 2K가 돼요. 되겠지? 두 근의 곱값은 이거야. 근데 K가 취할 수 있는 범위가 뭐냐? 제한 범위가 있나? 그렇지? 선생님은 미리 적어놓고 왔죠, 여기. K가 마이너스 31보다는 커야 돼요. 그러면은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31, 뭐 마이너스 30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그럼 여기 이제 마이너스 2배를 하게 되면 얘가 나올 수 있는 값이 뭐 62라든지 뭐 60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합니다.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최대값이고 62가 최대가 됩니다. 자, 17번도 봅시다. 17번도 고쟁이에서 나왔고요. 고쟁이에서 정말 많이 냈습니다. 자, 일단 하나하나 차근차근 봅시다. 일단 px를 얘로 나누는 몫이 얘고 나머지 얘래요. 자, 일단 몫을 언급했기 때문에 나머지 정리만 딱 쓰진 말고 선생님이 항등식을 적을게. 자, px는 x 플러스 3으로 나누면 그때 몫을 qx라고 하고 나머지가 r이 됩니다. 당연히 p 얼마는 마이너스 3은 r이 돼요. 여기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되잖아. 자, 이번에는 그 qx 있죠. 요 qx를 뭐 했다고? x 플러스 3으로 나눴더니 그때 몫을 q2x 이렇게 할게. 되겠니? q2x라고 그때 나머지가 뭐다? r분의 1이죠. 자, 일단 이 둘을 일단 써놓은 상태에서 선생님 볼게. 기억. 자, 얘도 몇 차로 나눴어요? 1차로 나눴잖아. 그러면 나머지를 1차로 나눈 나머지는 그냥 나머지 정리라고 알겠죠? 1차로 나눈 나머지 정리야. 그래서 이 나머지는 뭐니라고 하게 되면 x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되잖아요. 나눔을 당하는 식에다가. 맞지?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네, p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그 나머지는 p 마이너스 3이야. p 마이너스 3은 이미 r이라고 알고 있죠. 그러니까 r은 r이다 해서 뭐 맞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그냥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자, 이제 니은을 봅시다. 니은을 봤더니 x 플러스 3이 제곱으로 나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항등식이 두 개 있을 때 자, 기억 풀 때는 필요 없었지만 이 니은을 풀 때는 이 q가 얘랑 같단 말이지. 그러니까 얘를 한번 뭐 하세요? 대입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x 플러스 3에다가 qx 자리에 이거를 대입하게 되면 맞지? 이 전체를 여기다 넣는다는 거예요. 자, q2x 플러스 r1 r분의 1 플러스 r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 이걸 넣은 거야. 되겠니? 자, 이거를 그럼 뭐 하게 되면 네, 전개하게 되면 x 플러스 3의 제곱 q2의 x 맞지? 플러스 r분의 1의 x 플러스 3 플러스 r이 되겠죠. 되겠니? 자, 이렇게 대입을 해봤더니 자, 이걸 얘기할 수 있겠죠. x 플러스 3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이걸 나눴을 때 fx를 나머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되는 거죠. 맞니? 이 나머지는 여기 보이다시피 얘입니다. 얘. 자, 근데 여기서는 뭘 물어봤죠?
px-2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항등식 있지. 이걸 선생님 뭐 3번이라 적을까? 이 3번에다가 x 대신에 뭐 x-2를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p 뭐가 되죠? x-2가 될 거고요. 자, x 자리에 x-1을 넣어야 돼. 그러면 여기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거고 q2의 x 플러스 1, q2의 x-2. 자, 요 자리에 x 대신에 x-1을 넣으면 마이너스 2 더하기 1에서 x 플러스 1 이렇게 된다. 플러스 r 되겠니? 자, 그러면 얘로 나눈 나머지는 뭐예요? 얘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뭔 확인하고 대답하면 돼요. 얘가 2차니까 얘가 1차 이하면은 나머지는 유일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1차 이하면은 얘는 곧 나머지라 부를 자격이 있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얘랑 얘를 뭐 하면 돼? 빼라고. 되겠니? 그럼 둘을 한번 빼볼까요? 자, 여기는 전개해서 적을까요? r분의 1에 x 플러스 3 플러스 r이 될 거고요. 여기는 빼기 r분의 1에 x 플러스 1 플러스 r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소거가 되고요. r분의 1, r분의 1 둘이 공통으로 묶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r분의 1에 x 플러스 3에다가 x 플러스 1을 뺀 거고요. 그럼 얘가 2란 말이야. 맞지? 그래서 r분의 2가 되겠죠. 물론 누가 큰지 모르니까 절대값 붙여야 되겠죠. 차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절대값 r분의 2다. 네, 얘는 맞는 표현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디귿 때문에 문제인데 선생님이 디귿을 풀 때 선생님은 이렇게 푸는데요. 물론 정석적인 풀이도 할 거야. 근데 좀 빠른 풀이를 선생님 먼저 제안을 하려고 해요. 나머지를 구할 때는 그 사칙 연산 있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일 때 좀 조심해야 되긴 하지만 얘 순서를 변경할 수 있죠. 자, 나머지끼리 계산해야 된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얘로 나누고 싶은 거거든. 그러면 얘를 이렇게 둘을 곱한 거잖아요. px-px- 제곱이라는 것이. 그렇죠? 그럼 얘를 뭘로 나누세요?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세요. 그걸로 나눈 나머지를 적어. 얘를 나머지를 적어. 각각을 나머지끼리 뭐 해서 곱해도 된다고. 얘로 나눈 나머지 적어. 맞지? 걔를 빼도 된다고요. 되겠습니까? 자, 이미 앞에서 x-1을 뭘로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라고? 얘라고 이미 알고 있었죠. 맞죠? 그러니까 요것만 일단 적으면은 이렇게 되겠죠. r분의 1에 x 플러스 1에 플러스 r이 되고요. 그 다음 얘도 뭐예요? 당연히 얘랑 똑같은 거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는 제곱으로 적어줄게요. 되겠죠. 그 다음 얘로 나누면은 뭐예요? 이 자체가 그냥 나머지죠. 왜? 나눌 수가 없잖아요. 얘는 2차식이고 얘는 상수항이니까 그냥 이 자체가 나머지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될 뻔했는데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잖아요. 얘가 2차잖아요. 얘는 아직까지 몇 차입니까? 2차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뭐 하면 돼요? 한 번 더 나눠주면 돼요. 나머지라고 부를 수 없으니까. 그럼 자, 이걸 전개할게요. r 제곱분의 1의 x 플러스 1의 제곱. 자, 둘을 곱한 다음에 2배죠. 그럼 얘가 될 거고요. 그 다음 r 제곱 빼기 r 제곱. 됐니? 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얘는 이렇게 나왔는데 얘를 x제곱 플러스 1로 한 번 더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는 바로 뭡니까? 얘가 나누었을 때 몫이고 얘가 나머지잖아. 그러니까 900x 플러스 1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얘랑 다르죠. x 플러스 2가 돼야 된단 말이지. 이거 보입니까? 그래서 얘는 거짓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만 맞겠습니다. 자,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푼 풀이가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원칙적으로 진짜 전개를 해서 이걸 묶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계산도 한번 보여줄게. 자, px-2라는 식이 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요 정도는 좀 정리를 하고 가자. 뭐냐면 x 플러스 1 있잖아요. 얘를 한번 묶어낼게요. 되겠죠? 묶어내면 얘가 x 플러스 1에다가 q2의 x-2고요. 그 다음 여기는 r분의 1이 되겠죠? 되겠니? 여기까지 이렇게 묶여 나가는 거지. 요 두 개. 그럼 남아있는 뒤에 항 r이 되겠죠. 자, 그리고 선생님이 요 식을 있잖아요. 잠깐 kx라고 잠깐 치환해서 적을게요. 자, 그래서 이 식은요, 지금 x 플러스 1에다가 요 전체 있잖아요. 귀찮아서 선생님 지금 kx라 적을 거예요. 되겠지? 그 다음 플러스 r 되겠니? 요거 kxr 되겠지? 얘의 뭐 제곱 빼기 r 제곱 맞습니까? 자, 이거를 그러면 이제 진짜 전개를 하십니다. x 플러스 1의 제곱 kx 제곱 맞죠?
그 다음에 플러스 2배의 R에 X 플러스 1에 KX 플러스 R제곱 빼기 R제곱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날라가고요. 자, 이제 이 식을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 이 식을 얘로 나눈다고. 얘로 나눈다는 것은 X-1의 제곱으로 뭐 한다고? 묶어내는 거잖아. 묶어내는 거. 맞니? 그러면은 얘는 이미 묶였고요. 자, 요 뒤에 있는 식 보입니까? KX가 뭐라고? 얘였다고. 그럼 여기에 선생님이 살짝 적어줄게. X 플러스 1. Q2의 X-2의 플러스 R분의 1. 맞습니까? 얘가 KX였거든. 그럼 2R에 X 플러스 1. 얘를 뭐 하게 되면? 네, 분배하시면요. 이 앞에 항은 뭐가 됩니까? 2에. 그렇죠? R에 X 플러스 1의 제곱. Q2의 X 마이너스 2. 맞니? 이거 이렇게 곱했고. 그럼 얘는 R 날라가서 2배의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은요,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쓰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눈다는 것이 뭐예요? 이 항을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묶어낸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묶어낸다는 겁니다. 묶어내고 남아있는 부분이 1차면은 걔가 나머지라고. 1차 이하면은. 자, 그래서 얘를 묶어내면은 어떻게 되나요? 네, 여기 KX의 제곱. 이거 눈에 보이죠, 이제는? 2R에 Q2의 X-2고요. 자, 여기가 바로 2의 X 플러스 1인데, 얘가 1차잖아요, 1차. 맞지? 나누는 얘가 차수가 2차인데, 맞니? 그러니까 얘는 나머지가 부를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우리가 원하는 나머지가 됩니다. 그래서 얘랑은 같지 않아 해서 디귿이 틀렸어. 이렇게 해도 돼. 자, 이제 서답 1번을 봅시다. 얘는 또 센에 있는 문제랑 동일합니다. 차수만 좀, 차수도 동일한데 숫자만 좀 바뀌었어요. 알겠죠? 자,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함정이 하나 있고. 자, 조립제법으로 우리가 얘를, 그치, x에 대한 거듭제곱을 4x-1에 대한 거듭제곱으로 이렇게 바꿔 적을 때는 조립제법을 반복적으로 적용하면 되죠. 그리고 거꾸로 이제 적어주시면 개수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건 뭐냐. 자, 일단 64, 마이너스 32, 8, 마이너스 7. 자, 여기 4분의 1. 맞죠? 얘가 0이 되게끔 하니까. 자, 그래서 64 조립제법 써봅시다. 곱하면은 뭐예요? 16. 자, 더하면은 마이너스 16, 곱하면 마이너스 4, 더하면 4, 곱하면 1. 자, 그럼 여기가 더하면 마이너스 6이 되겠죠. 다시 한 번 더. 네, 4분의 1을 씁니다. 그럼 64, 그러면 다시 16. 더하면 0이고, 곱하면 0이고, 더하면 4가 되겠죠. 자, 다시 한 번 더 4분의 1을 합시다. 64, 곱하면은, 네, 16, 더하면은 16이 되겠죠. 됐다. 자, 거꾸로 여기 이제 채워 넣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에 거꾸로 채워 넣어서 여기가 64, 16, 4, 마이너스 6 이렇게 적으면은 정확하게 틀려버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조립제법을 쓰게 되면은 반드시 최고차 개수가 뭐일 때? 1일 때입니다. 1일 때. 조립제법은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우리가 쉽게 구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강조할 점은 이거예요. 여기 최고차 개수가 1이라는 거예요. 되겠지? 그래서 지금 여기 구한 거 있잖아. 얘는 x-4분의 1의 세제곱, x-4분의 1의 제곱, x-4분의 1, 그리고 상수항. 이렇게 우리가 개수를 적었을 때 거꾸로 적을 수 있는 거예요. 되겠니? 여기가 64, 그 다음 16, 4, 마이너스 6. 되겠니? 자, 얘가 참인 거야. 얘가 참. 되겠죠? 이 조립제법을 통해서. 근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4x-1로 바꿔주길 원하잖아요. 즉, 얘는 4의 세제곱이죠. 64가. 그럼 이 4를 뭐 하면 되겠지? 여기 집어넣어주면 이제 4x-1의 전체의 세제곱이 되겠죠. 이거 묶어낸 거야, 공통으로. 자, 여기도 얘가 4의 제곱이죠. 하필이면. 자, 이게 만약에 딱 안 떨어지면은 앞에 숫자가 남을 수도 있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냥 이거 두 개로 묶어내면은 네, 4x-1의 제곱이고요. 자, 얘도 4가 안으로 하나 들어가면 되겠죠? 4x-1. 되겠니?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 개수는요, 여기가 1, 1, 1, 마이너스 6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이게 아니라 1, 1, 1, 마이너스 6이 되는 겁니다. 되겠지? 그래서 A와 B를 곱하면은 1 곱하기 1, C와 D를 곱하면은 네, 1 곱하기 마이너스 6이고 더하면은 계산하면은 7이 되겠죠. 자, 서답 2번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 왜냐면 일단 몇 차로 나눴어요? 1차로 나눴지? 1차로 나눈 나머지는 그냥 뭐 하면 된다고? 나머지 정리 그냥 마이너스 A분의 B를 넣으면 돼. 근데 이 문제는 추가적으로 몫을 언급했기 때문에 항등식도 적어주긴 해야 돼. 근데 일단 여기서 R1과 R2 같다고 했잖아.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는 한 방에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R1이라는 것은 나머지 정리해서 그냥 마이너스 A분의 B를 여기 넣으면 돼. 맞지? 그 다음 얘는 마찬가지로 얘로 나눈 나머지는 역시 마이너스 A분의 B죠. 그래서 쟤를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을 해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것만 계산하면 돼요. 여기 1 갖고. 자, 이거 마이너스 A 제곱 B 세제곱이고요. 이거는 마이너스 A분의 B 제곱이죠. 근데 얘랑 같네, 그냥. 맞지? 같아서 그냥 지울게. 그냥 좌변은 남는 게 지금 얘고, 우변은 요거죠. A 세제곱에, 이거는 이제 짝수니까 플러스가 됐겠죠? B 4제곱이 되겠죠. 자, A와 B는 지금 0이 아니에요. 맞지? 그러니까 이거는 양변에 그냥 같은 수 지워도 됩니다. 이거 약분하면 이거 B만 남고요. 약분하면 그냥 A만 남겠죠. 결과적으로는 자,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이 A분의 B고요. A랑 B랑은 정확하게 부호가 반대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얘를 이제 한번 몫을 이제 대답을 해야 되잖아. 실제 대답은. 그래서 몫을 대답하기 위해서 항등식을 한번 적어 볼게요. 자, AX 세제곱. 자, 근데 B 대신에 뭐? 마이너스 A를 넣어도 됩니다. 플러스 2를, 자, AX B 대신에 마이너스 A. 되겠니? 얘로 나눈 목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몫을 어떻게 구하느냐? 방법 두 가지입니다. 직접 나눗셈을 해도 돼요. 왜? 나눈 식이 얘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나눠도 돼. 알겠니? 이렇게 해서 이거 나눠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풀어도 되는데 선생님은 지금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써볼게요. 지금 뭘 봤냐면은 나는 자, 여기 보니까 R1이라는 게 사실 보다시피 여기 이 조건에 의해서 지금 B가 마이너스 A거든? 그러니까 여기다가 B가 마이너스 A인 걸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B가 마이너스 A니까 약분하면은 이건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A가 되겠지. 예, 플러스 1의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도 B가 마이너스 A니까 1이죠. 그러니까 플러스 B, 플러스 1이지. 근데 B가 마이너스 A란 말이지. 맞습니까? 그래서 이 식이 얘인데 얘가 그냥 1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가 여기가 1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굳이 직접 안 나누어도 바로 보이죠? 뭐가? 이거 없어지고요. 자, 이거 AX로 이거 묶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지? 그래서 A로 일단 묶어내면 X 세제곱 마이너스 X가 되고요. 이거는 X로 묶어내면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러면 얘랑 똑같이 쓰기 위해서는 지금 보다시피 A에 X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자, 순서만 바꾼 거예요.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네, 바로 QX가 되는 거예요. Q1의 X가 되겠지, 정확하게. 왜? 항등식이니까 얘랑이 같아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요 두 번째 식 있죠? 얘도 뭐 B에다가 뭘 넣을까요? 네, 마이너스 A를 넣읍시다. 그러면 얘는 마찬가지로 A에 X-A로 나눴을 때 몫이 Q2의 X가 되고 나머지가 R2인데 R2도 1이겠죠. 왜? R1과 R2 같거든. 그래서 얘가 1이 될 거고요. 자, 이거 지워집니다. 여기는 선생님이 좀 잘못 적었죠. 왜냐면 A에 X-A인데 A로 묶어내서 이렇게 적을게요. 그럼 여기도 인수분해를 통해서 그냥 몫을 바로 찾아내자 이겁니다. 자, AX로 묶어내면 X세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런데 얘랑 아직 같지 않지. 그렇지. 인수분해 여기 한 번 더 써라 이거죠, 이거. 되겠니? 자, 그러면 순서만 여기 바꾸면은 A의 X-1 에다가 X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보니까 그래서 얘가 바로 뭐에 해당되는 거죠? 네, Q2의 X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Q1에다가 1을 넣고요. 맞지? 1 넣으면은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Q2에다가 뭘 넣으면 돼요? 2를 넣으면 되겠죠? 자, 1을 넣으면 2, 4 더하기 2 더하기 1, 7이 14 되겠죠? 그래서 14와 뭐 2를 곱해서 정답은 28이 됩니다. 자, 얘는 그냥 나머지 정리 있잖아요. 그냥 하면 돼. 1차로 다 넣는데.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몫에 대한 언급이 있으니까,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을 적고 이제 뭘 하면 되겠니?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은 좀, 기교를 부려서 풀었지만, 안 되면 직접 나누면 돼. 직접 나누면 그냥 다 바로 나와요. 알겠죠? 이 정도는 그냥 계산만 하면 되니까.